안녕하세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이번에 건강장수 120세를 위한 몸과 마음 관리 제목으로 책을 쓰게 된 염용훈입니다. 첫 번째는 이불 속 30분 여유 시간 갖기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활동을 하면 교감신경이 바로 항진이 되면서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이 빠르게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여유 시간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과 마음을 함께 이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 활동해야 될 때 이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불 속 긍정선언입니다. 이불 속에서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하루 시작할 때 굉장히 기운이 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불 속에서 긍정적인 마음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도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나의 몸과 마음은 더 건강해질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모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불 속 스트레칭입니다. 계속 이불 속에서 하니까 왠지 좀 더 마음이 편하잖아요. 이불 속에서 기지개를 펴고 또 모관 운동이나 붕어 체조를 하는 겁니다. 모관 운동은 누워서 팔다리만 쭉 뻗어서 디귿자형으로 몸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발을 떨어주는 건데요. 이때 혈관이 열리면서 굉장히 좋은 혈액순환이 됩니다. 혹시 손발 저림이 있거나 수족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 모관 운동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붕어 체조는 마치 붕어가 이렇게 움직이듯이 누워서 팔, 다리를 왔다 갔다 양쪽으로 비대칭으로 하는 건데요. 역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붕어 체조를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장 기능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 크론병으로 인해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붕어 체조를 하면서 빠르게 장이 건강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항상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 새우등이 되기가 쉽잖아요. 몸이 항상 안쪽으로 굽어져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것을 반대로 꺾어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우등 상태에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이 깨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늘 고개를 숙여서 일하는 경우에도 고개를 숙이면서 뇌신경과 척추신경이 같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도리도리 스트레칭이라는 것을 많이 하시면서 좋아지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좌우로 고개를 흔드는 스트레칭도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이 창문을 열고 복식 호흡하기입니다. 아침에 이제 30분 동안 이불 속에서 좋은 생각도 하고 스트레칭도 해서 이제 몸이 깨어났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아주 충분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내 공기가 밤새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창문을 연 상태로 호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냥 숨쉬기를 하는 것은 흉식 호흡입니다. 횡격막 위만 이제 사용하면서 호흡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온몸에 구석구석 산소가 공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을 추천을 하잖아요. 복식호흡을 할 경우에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산소 공급이 되면서 부교감신경이 같이 항진이 되는 이완형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을 찾는데 굉장히 빠르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복식호흡과 명상을 같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에도 이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빠르게 잡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맡으면서 복식호흡을 하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복식호흡의 방법은 코로 숨을 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입으로 내쉬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온몸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는 방법으로는 입으로 호흡하기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코로 내뱉을 때 더 좋은 복식호흡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좋은 아침 습관으로 물 한 잔을 마시는 겁니다.
좋은 습관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이것을 또 실천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가장 빠르게 자율신경의 균형을 회복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너무 차가운 물은 별로 좋지 않고요. 미지근한 물을 한 잔 마셔주면 밤새 일어났을 탈수도 예방할 수가 있고 또 신선한 물을 공급해 줌으로써 온몸의 기능의 스위치를 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6번째로는 아침에 과일 식사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는요, 이제 몸이 깨어났기 때문에 소화효소를 자극하는 식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식욕이 막 샘솟는 분들은 많이 없으시잖아요. 수분과 가까운 식사, 소화효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식사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역시 과일의 90%도 수분이기 때문에 몸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아침에 몸이 해독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우리가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것은 우리 몸의 리듬이 화장실 가는 것처럼 내보내는 시간, 해독 시간, 배출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수분이 90%가 되는 과일을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과일에 여러 항산화 물질, 카로틴이나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이런 물질들은 또 혈관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특히 간에도 좋은 성분이 됩니다. 또 이 과일 식사를 하시게 되면 장에도 좋은 식이섬유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여러 신경계에도 좋은 작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치아를 상하로 마주쳐 주는 겁니다. 처음에 가볍게 시작해서 차츰 세게 해서 한 3, 40번. 그러고 입술과 잇몸 사이를 서로 이렇게 굴리면 침샘이 자국이 됩니다. 입안에 침이 고이고 침을 삼키면 내장기관에 침에 좋은 기운이 전달됩니다. 이 고치법은 언제 어디서나 특히 뇌 건강 이완법입니다. 치아 건강뿐 아니고 뇌 건강에 이 자극을 주는 것이 치매 예방법에 잘 씹기가 있었습니다. 잘 씹는 것이 뇌에 자극을 줘서 좋다. 고치법도 씹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상하를 마주쳐서 치아에 자극을 주고 뇌 긴장을 이완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회의나 발표가 있을 때 짧은 시간에 앞서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치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야구 선수들이 타석에 들어갈 때 껌을 씹는 것도 처음엔 저는 왜 껌을 씹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긴장을 다스리기 위한 일종의 고치법입니다. 활인신방이라는 책에 남아 있습니다. 활인이란 막혔던 기혈을 통로를 열고 활력과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법입니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퇴계는 고치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퇴계는 평생 고치법을 양생의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회진법입니다. 침은 예로부터 옥천, 금진옥액, 감로수, 신수로 불렸으며 침을 다시 거두들이는 것을 회진법이라고 합니다. 회진, 다시 거두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했으면 이렇게 멋있는 옥천, 금진옥액, 감로수, 신수로까지 명명을 했습니까? 우리 인체에 진액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유일하게 다시 삼킬 수 있는 것은 침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진액은 나와서 다 흐릅니다. 그런데 노화가 오면 이 침의 분비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구강 내 세균이 자꾸 증식을 하고 충치나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침은 공기와 같아서 줄어들거나 없게 되면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입속에 침이 없으면 입맛을 못 느끼게 되고 음식물을 삼키기가 점점 힘들고 또 소화효소나 음식물에 잘 섞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 일반 성인은 하루에 평균 1리터의 침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고치법과 이 회진법을 하면 한 1.5에서 2리터까지 생성이 됩니다. 회진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침을 다시 삼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너무나 침을 자주 뱉습니다. 이 귀중한 옥천, 금진옥의 감로수라고 명명된 이 침을 이렇게 뱉으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침은 우리 몸의 면역력이고 자가치유력입니다. 침 속에는 강력한 항균 물질이 들어있고 노화 방지 호르몬인 파로틴이 들어있고 특히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코엔자임 Q10, 우리 약자로 코큐텐이라고 하는데
코큐텐이 들어있습니다. 항균 물질, 노화 방지 호르몬, 대표적 항산화 물질 코큐텐. 좋은 거기 때문에 각자 다 인공화학 물질로 만들어서 약으로 다 팔고 먹고 있습니다. 비싼 돈 들여 사 먹지 말고 침을 삼키십시오. 침을 삼키고 아끼고 꾸준히 회진법을 행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항문 운동입니다. 재항공이라고 하고 서양의학에서는 다 똑같은 말인데 케겔 운동, PC 근육 운동 용어도 많습니다. 우리 인체 중요한 기관은 오장육부에 있습니다. 오장육부가 인체 속에 있는데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인체 외부와 연결된 촉수 덕분입니다. 하나가 경락이고 또 하나가 송수신 작용하는 구규 9개 구멍입니다. 얼굴에 7개 구멍, 눈, 코, 귀, 입 7개 구멍이고 하복부에 2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항문은 배설과 해독에 가장 중차대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배설과 해독은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해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책들을 주장하는 해독의 방법이 있다. 해독을 해야지 근본 치유가 된다고 많은 해독법을 얘기하고 뭘 어떻게 청소를 하고 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인체 해독은 이 항문에 통한 제대로 배설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움직이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목욕을 해서 피부 순환을 하고 이 3가지 피부로도 다 해독이 되니까 잘 누우고 목욕하고 운동 3가지만 해도 거의 80% 이상의 해독 기능은 다 됩니다. 따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항문입니다. 이 항문 주위에는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항문 관략근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은 몸에 의해서 저절로 오므렸다 펴졌다 합니다. 배설할 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이 배설입니다. 변비가 그것이고 또 참을래도 해도 안 되는 것이 설사입니다. 이것이 자율신경으로 저절로 몸이 필요하다고 조절하는 거예요. 관략근이 벌어지고 좁혀지고 이걸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으면 갑자기 설사하고 변비하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만 이 변비와 설사를 조절하는 자율신경 항문 관략근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동물처럼 싸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재항공의 유형성은 이 항문 주위 근육과 항문 관략근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근육을 강화하는 겁니다. 앉거나 누워서 또는 서서도 자연스럽게 호흡하면서 힘을 주고 수축하는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상하지만 습관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보통 처음에 10회 정도, 20회 정도 세트로 한두 번 정도 하다 보면 자꾸 늘어납니다. 재항공의 효과를 찬양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 재항공은 우리 신체에 기운이 가장 많이 빠져나가는 항문을 화장실 한번 갔다 나오면 기운이 훅 빠집니다. 가장 기운이 빠져나가는 항문을 수축해서 우리 몸에 유실되는 기운을 보존하고 특히 하복부에 단전이 있습니다. 하단전에 원기를 강화하고 단전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단전이 중심이 되면은 몸의 중심이 잡힙니다. 중심을 굳건히 잡고 특히 이 항문 앞뒤로 이 회음혈과 장강혈이 있는데 이게 기준입니다. 이 인맥과 동맥의 원초인데 거기서부터 기혈의 흐름이 좋아질 뿐 아니라 특히 요즘 관심 있는 전립선, 요실금, 성적 능력 강화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전립선 비대증은 중장노년층의 관심인데 이 꾸준한 항문 운동을 통해서 전립선 자체의 기능이 좋아지고 또 전립선 비대는 호르몬의 이상 현상인데 호르몬 균형도 조절이 됩니다. 이 재항공을 통해서 하복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들을 미리 예방하고 치질, 변비, 다른 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이 재항공을 수시로 하는 것이 아주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항공은 운동에 제약이 있는 노약자들한테 건강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뚜렷한 장점이 있습니다.